1300년 전 황량한 땅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사들은 끝없이 나타나는 작은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사 중 한 명은 괴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고 절망에 차 외쳤습니다. 검은 머리의 여자가 재앙의 악마가 알을 낳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고 빨간 머리의 전사는 이번에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아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빨간 머리의 전사는 체념한 듯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제나처럼 악마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하며 희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한 푸른 에너지 광선이 발사되어 모든 괴물들을 한 번에 전멸시켰습니다. 자신감 있는 외모의 신비로운 검은 머리 남자가 나타나 전사들에게 왜 그렇게 사소한 적들과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는지 놀라며 물었다. 여자는 그를 즉시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리암. 그의 동료들은 그가 방금 목격한 압도적인 공격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며 당혹스러운 상태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리암의 능력이 항상 뛰어났다고 언급했지만 방금 모든 악마의 자손을 한 번에 제거한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사 중 한 명이 질문을 시작하자 리암은 자랑스럽게 능력 번호 108을 손에 넣었다고 선언했고 그의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전에 강력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균열에서 몬스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리암은 몬스터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은 수로 나타나는 것에 놀라 또 다른 에너지 파동을 발산했다. 리암의 동료들은 그가 발산하는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108개의 능력을 얻은 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뒤에 숨으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혼자서 재앙의 악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암은 거대한 재앙의 악마가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구덩이에 접근했습니다. 그 악마는 엄청난 수의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그렇게 많은 시기인 괴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하며 강력한 금빛 밧줄 같은 공격을 발사하여 악마를 그 소굴에서 끌어내겠다고 맹세한 후 구덩이에서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재앙의 악마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거대하고 흉측하며 끔찍한 생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공격으로 발사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을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가했습니다. 두 공격은 서로 충돌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리암은 300년마다 나타나는 악마를 마주하며 그 끝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이 끔찍한 생물들과 그들이 만든 괴물들과 싸워왔습니다. 재앙의 악마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백인 부대라 불립니다. 이 부대의 전사들은 재앙의 마왕이 부활하는 시기와 맞물려 300년마다 환생하며 항상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그것을 봉인합니다. 리암은 봉인과 같은 반쪽짜리 조치는 과거의 일이며 그가 스스로 악마를 전멸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공격에 모든 것을 걸려고 했으며 그의 뱃벌까지 능력에 강력한 힘을 단 한 번만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배신당의 뒤에서 공격받았습니다. 리암은 쓰러졌고 팔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공격자는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리암이 공격자가 빨간 머리의 동료 맥그레디라는 걸 보게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맥그레이디는 배신을 드러내며 재앙의 마왕이 죽는 걸 허락할 수 없고 그 배출 10가지 능력을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암이 환생을 통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맥그레이디는 그에게 불사의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공격하며 리암의 모든 힘을 빼앗기 시작했고 절대 왕을 조롱하며 비참하다고 불렀습니다. 그 후 맥그레이디와 그의 배신자들은 리암을 악마와 심연에 봉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나온 구덩이에 그를 던졌습니다. 리암은 마지막으로 동료들을 바라봤고 그들은 교활한 미소로 그의 추락을 맞이했어요. 그를 배신한 후 그들은 마법의 봉인으로 입구를 닫았고 맥그레디는 만족스럽게 그 봉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 리암의 동료들은 리암과 괴물을 심연에 봉인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라졌습니다. 리암은 동료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 게 아니라 그를 악마와 함께 가두기 위해 모두를 희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궁금해하며 악마의 주기적 부활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이론에 도달했어요. 리암은 이 악마적 존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체념했어요. 재앙의 악마가 리암에게 다가와 발톱을 들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올렸다. 리암은 경멸스럽게 재앙의 악마에게 자부심과 웅장함으로 행동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런 제한된 지능의 생물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리고 그 사디스트적인 행동이 너무 심해져서 내부의 팬케이크에게조차 모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재앙의 악마와 그 자식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계속 고문했다. 배신자 맥그라디가 선언한 대로 리암은 불사의 저주를 받았다. 그의 내장이 찢겨 나가거나 살이 먹혀도 그의 신체는 즉각적으로 재생되어 끝없는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1200년의 고통이 지난 후에도 장면은 계속됩니다. 리암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의 복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배신자에게도 운명에게도 이 고통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 악마들을 굴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끝없는 고통에 압도된 후 리암은 죽음을 구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신비로운 목소리가 리암 경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으로 소환하고 그의 영혼은 심연에서 밝은 빛으로 끌려갔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새로운 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주변을 둘러싼 더러움의 혐오감을 느꼈으며 너무 약해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몸을 카이라고 부르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그를 조롱했고 한 명은 그가 죽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다른 사람은 카이 같은 사람 때문에 살인자가 되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를 걱정하게 만든 벌로 다시 연못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카이가 깨어났을 때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오, 이런, 이 사람들은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차해서 물속에 거칠게 잠기게 했습니다. 그때 조슈아라는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 그들이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병을 꺼내어 이 물질을 투여받으면 누구든지 가장 이상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그 약물이 중독성 있다고 경고하며 멈추라고 했지만 조슈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이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카이는 저항하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의 팔에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카이의 몸은 곧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구토를 억제하려 했지만 결국 심하게 토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기이한 움직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조슈아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춤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짧은 경련 후에 카이의 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비웃으며 카이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는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에게 쉴 수 있게 허락했냐고 물으며 그를 발로 찼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조슈아가 그 위에 서서 비꼬듯이 일어나 죽을 때까지 춤추라고 명령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온다. 카이가 땅에 누워있을 때 역겨운 기억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현실을 깨달았다. 큰 괴롭히는 사람 중 한 명이 카이의 중얼거림에 화가 나서 그에게 경멸스럽게 방금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갑자기 자신감 있는 미소가 카이의 얼굴에 번졌고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그를 괴롭히던 불량배가 그의 옷을 잡아채며 얼굴 앞에서 소리쳤고 미소의 이유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카이는 놀라운 힘으로 괴롭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았고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자들은 쓰레기에 불과했다. 도전적인 어조와 복수의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카이는 쓰레기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도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카이의 말에 큰 불량배는 화가 나서 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채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대담함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카이는 그의 위협에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새로운 몸에 잠재된 마법의 힘을 느끼는데 모든 주의를 기울였지만 실망스럽게도 그것이 단지 약한 얼음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이 불량배는 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며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먹이 닿기 전에 카이는 팔을 얼음으로 감싸고 팔뚝 주위에 형성된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깡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충격에 빠져 카이의 갑작스러운 변신의 진실을 궁금해했다. 카이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 후 얼음으로 덮인 팔을 휘둘러 깡패를 강하게 쳐 땅에 쓰러뜨렸다.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카이는 패배한 상대 위에 서서 그를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가 극심한 고통으로 땅에 누워 신음하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카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를 온 힘을 다해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여전히 매우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괴롭히던 아이들이 상황을 보자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손을 뻗어 얼음 능력을 발휘했고 도망치던 아이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다가가 자 이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한 명 앞에 서서 옷을 벗어 넘기라고 명령하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늪 냄새가 난다고 불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괴롭히는 아이에게 돌아서서 그의 재킷이 자신의 손수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을 얻은 후 그는 겁에 질린 괴롭히는 아이들을 힐끗 보고는 충분하다고 말한 뒤 그들을 충격과 굴욕 속에 남겨두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괴롭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떠난 후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늪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차갑게 반응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들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과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간청자는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모든 것을 조슈아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조슈아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는 조슈아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그를 작은 악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백하며 카이를 목표로 한 리암의 후손 게임이라는 아이디어조차도 조슈아의 발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의 이름이 카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는 괴롭히는 아이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화난 표정과 명령하는 어조로 카이는 그가 물었던 그 지긋지긋한 질문에 답하라고 명령했고 괴롭히는 아이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겁에 질린 괴롭히는 사람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리암의 후손이라는 게임은 마법 왕립 아카데미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게임이며 배신자 리암 헤일의 후손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카데미의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리암 헤일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카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는 그의 반응에 놀라며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악당이었던 배신자 리암 헤일이 99명의 영웅들에게 패배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을 거짓 승리자라 부르던 자들이 역사를 조작했음을 깨닫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리암은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그의 거처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폐허 같았고 아이들은 왜 그가 그들을 허름한 집으로 데려가려는지 속삭이며 궁금해했습니다. 리암은 그들에게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암이 거처의 문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와서 전하께서 이미 돌아오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암은 그 남자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에서 현재 이 몸이 왕족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에 대한 기억과 달리 이 몸의 정신에서 다른 정보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뇌가 그 기억들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그 남자를 향해 돌아서서 카이의 출신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이가 왕국의 8번째 왕자라고 답했습니다. 리암은 왜 그가 다른 왕족처럼 성에 살지 않는지 물었고 그 남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왕자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었는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리암은 당장은 이 괴롭히는 자들 문제를 제쳐두고 카이의 몸이 영양실조 상태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막 들어가려던 순간 수석 집사가 그를 불러 세우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석 집사는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럽게 물으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리암은 의심스러웠어요. 하찮은 하인이 어떻게 왕족의 말과 행동을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카이를 모욕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그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암은 명확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원래의 카이처럼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그가 아는 카이는 죽었다고 충격받은 집사장에게 말했어요. 이는 그를 충격과 불신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그에게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자신을 여기라고 명령했어요. 나중에 리암이 그의 호화로운 침실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2100년 전으로 데려가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고 한 소녀가 그녀의 오빠로 여기는 맥그라디를 불렀습니다. 빨간 머리 전사 맥그라디는 아직 그들이 이길 수 있을지 의심하며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미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갑자기 큰 괴물이 맥그라디를 공격해 그를 세게 찌르고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미나는 겁에 질려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자 괴물이 미나 쪽으로 돌아서 그녀를 붙잡았고 부상당한 맥그라디는 괴물에게 그녀를 해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거대한 에너지 광선이 발사되어 괴물들을 파괴했고 리암이 나타나서 제때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부상당한 맥그레이디를 본 리암은 그가 간신히 살아있다고 했어요. 맥그레이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리암에게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가 리암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리암은 그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유치하다고 하며 그를 치유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고 이제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미나의 상태를 물으며 강화 재료를 모으러 가는 기림을 맥그라디에게 상기시켰어요. 맥그라디는 감사하며 리암이 가끔 그를 화나게 했지만 그와 미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인정했어요. 그는 리암의 손을 잡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리암은 꿈에서 깨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배은망덕한 자들을 쫓아가 그들이 훔쳐간 힘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그릇으로 이 몸을 준 카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석 집사가 그를 맞이하며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했다. 그가 식탁에 앉자 어제와 같은 간단한 메뉴가 제공된 것을 알았다. 리암은 그것을 맛보고 속으로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는 그 식사가 집사장이 직접 준비한 것이며 요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궁전 안에 그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암은 단순한 음식을 보고 자신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비꼬듯이 했다. 집사장이 음식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리암은 그가 잘못이 없는 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가능한 한 빨리 음식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리암이 학원으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 마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이곳에서 어떻게 카이의 적들을 찾을 수 있을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조슈아가 이끄는 학생 무리가 그의 길을 막았다. 조슈아는 그를 비꼬며 환영하며 드디어 학교에 오기로 결심했냐고 물었다. 리암은 즉시 이 사람이 카이를 괴롭히던 조슈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슈아는 어제 카이가 자신의 동료들을 심하게 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너무 지나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리암의 후손이 감히 저항하려 하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부추겼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저항이 무례하다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고 그에게 위치를 알게 해줄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언제나처럼 그들에게 덮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먹 대신 돌을 던지며 리암을 공격했습니다. 리암이 얼어붙어 있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오줌을 지릴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리암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것이 카이가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돌을 던지던 학생들이 리암의 날카로운 시선에 겁을 먹고 멈췄습니다. 조슈아는 화가 나서 누가 멈추라고 했는지 소리쳤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슈아는 추종자들이 실패하자 직접 나서기로 하고 리암에게 자신이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암을 쓰레기라 부르며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외치며 그를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리암의 손에 닿자 리암의 손은 쉽게 부서졌어요. 리암은 새 몸이 약하다는 걸 기억했어요. 리암은 즉시 손을 치유하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가 그렇게 쉽게 자신을 치유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슈아는 손을 들어 리암을 짜증나는 놈이라고 부르며 손에 불덩이를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죽으라고 외치며 거대한 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리암은 손을 들어 불 공격을 쉽게 막아내는 얼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조슈아의 화염 공격이 얼음 방패와 충돌했을 때 불길이 조슈아를 향해 반사되어 조슈아와 그의 동료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 모두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장면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리암은 침착하게 서서 저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뚱뚱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선생님 같았습니다. 그는 카이 애셔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표정으로 카이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암은 그들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선생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이 리암을 데리고 가자마자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카이가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이번에는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릴지 비꼬며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리암은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진짜 카이가 같은 선생님에게 끌려가 고문당하는 기억을 보았다. 리암은 이 고통이 원래 카이의 기억이라는 것과 이 선생님이 과거에 그를 해쳤던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그의 생각을 끊고 느리다고 꾸짖으며 게으른 사람은 훈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암은 차갑게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훈육이라 좋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무서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이 썩은 상황을 바로잡고 그 교사를 혼내줄 사람은 자신이라고 맹세했다. 선생님은 리암을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3일 전에 포괄적인 지도를 했는데도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모욕하기 시작하며 가짜 왕족이고 육체적 처벌을 즐기는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조롱을 계속하며 그에게서 천박한 패배자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매춘부와 몰락한 왕국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카이가 리암의 후계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를 마법으로 묶으려 하자 보라색 에너지 구속이 리암의 손목과 발목에 나타났고 그는 리암을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멈추고 리암이 왜 평소처럼 울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리암이 잘하는 것이라곤 징징거리며 용서를 비는 것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리암이 전혀 떨지 않는 걸 보고 그의 정신이 곧 무너질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지루함을 느끼며 가시 달린 곤봉을 잡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이보다 나은 게임은 없다고 생각하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사디스트적인 미소를 띠고 곤봉을 들어올리며 빨리 하라고 재촉하며 그의 비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리암은 일어섰지만 곤봉이 닿기 전에 그것을 잡아채는 거대한 얼음 괴물을 소환했다. 선생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놀랐습니다. 리암은 자신을 묶고 있던 마법의 속박을 부수고 카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 몸에 많은 채찍 자국이 있는 것을 봤다고 언급하며 그 자국이 선생님의 짓이라고 단언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도움을 청하려고 카이를 부르며 그만하라고 외쳤다. 리암은 괴물에게 선생님을 땅에 묶으라고 했다. 선생님이 말을 하려 하자 리암은 그를 막으며 허락 없이 말하면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다. 순식간에 선생님의 팔이 정말로 부러졌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리암은 차갑게 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을 상기시키며 다음은 왼손이라고 경고했다. 그 말에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침묵했다. 리암은 선생님이 카이를 많이 다치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한 일이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리암의 마음속에 떠오른 카이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리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리암은 비웃으며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 채찍질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에게 가시벨트로 자신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암은 마법진을 소환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대신 얼음 화살에 꿰뚫리는 게 더 나은지 위협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미소로 화살을 선택하면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마음을 바꿔 채찍질을 받기로 했습니다. 리암은 서두르라고 하며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속옷만 입은 채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가시 달린 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채찍질을 시작하며 맞을 때마다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피를 멈추고 지쳐서 리암에게 충분한지 물었어요. 리암은 완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100번 더. 선생님은 절대적인 공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0번의 채찍질을 마친 후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등은 피로 뒤덮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리암은 왜 그가 안도감을 느끼는지 물었고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리암을 바라보았고 리암은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교사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빠졌고 밖에 있던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리암은 마법으로 학교 뜰에 거대한 얼음 기둥을 만들어 벌거벗은 교사를 그 꼭대기에 올려놓았고 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암은 그에게 카이에게 했던 일을 모두 앞에서 고백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먼저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리암은 무시하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아래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균형을 잃고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빨리 자백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자백을 시작하며 카이에 대해 체벌을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리암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카이의 옷을 벗기고 벨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 고문을 교육적 지도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잘못한 것은 자신이며 카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없이 벌을 주었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치며 자신이 채찍질을 즐기는 변태 괴물이라고 고백했고 울면서 용서를 빌며 고백을 마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은 피어스라는 선생님이 끝났으며 이 엄청난 스캔들 이후로는 학원에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리암은 속삭이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재미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그들에게 리암의 후손인지 물었고 그들이 그를 역겹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그들을 가리킨 후 얼음 기둥 위에 굴욕을 당한 교사를 가리키며 이것이 카이 애셔를 해친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와 같은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며 그 누구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파란빛 눈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며 운명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슈아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멀리서 조슈아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카이를 저주했다. 긴 갈색 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그를 한심하다고 불렀다. 다른 곳 화려한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교장으로 보이는 연로한 남성이 이번에 카이가 모든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침묵 속에서 그 앞에 서 있었고 교장은 학생이 교사를 모욕한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장실에서 대머리 남자가 리암에게 무례한 태도를 비난하며 소리쳤다. 리암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교장과 옆에 앉은 켈러 부인 그리고 대머리 남자를 두렵게 만들었다. 리암은 피어스 선생님이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카이 애셔에게 부당한 신체적 처벌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폭로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교장은 그의 말을 비웃으며 그게 전부냐고 물었다. 그는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묘사하며 피어스 선생님이 덕망 있는 교사로서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떠나면서 리암은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행동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교장은 리암이 속여서 고백하게 했다고 답했다. 대머리 남자는 미시스 켈러를 향해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녀는 사과를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리암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주장하며 몇 달 전에는 울면서 자신을 찾아와 학우들이 괴롭힌다고 불평했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의 학원에서는 체벌이나 괴롭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켈러 선생님도 동의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이가 우울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괴롭힘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암은 켈러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카이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켈러 부인은 화가 나서 그가 선생님을 위협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교장에게 그를 퇴학시키라고 요구했다.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켈러는 리암을 돌아보며 그의 꿈이 국가치유 마법사가 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불행히도 그 꿈이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이 카이 애셔의 꿈을 떠올리는 동안 교장 선생님이 퇴학 결정을 공식 발표하려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 급한 메시지가 있다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메시지를 듣고 표정이 바뀌며 놀란 채로 조교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리암에게 차갑게 이번에는 경고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켈러 부인은 충격과 분노로 그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학생이 거의 무고한 교사를 죽일 뻔했다며 말도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교장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이것이 로드 키스의 명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키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참석자들은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모두에게 소리치며 나가라고 했고 직접 리암을 사무실 밖으로 밀었습니다. 리암은 복도로 내던져진 자신을 보고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마음 변화를 궁금해했어요. 그는 켈러 부인이 DRE를 끝내겠다는 가혹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카이의 복수 대상인지 궁금해하며 카이의 기억을 찾아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가 걸을 때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뒤돌아보니 복도 끝에 소녀가 서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이 스쳤고 그곳에서 그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네가 받을 만한 것이야, 절대 왕님. 그것은 그가 배신당한 기억이었다. 맥그레이디가 바이올렛에게 그에게 더 큰 해를 가하라고 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바이올렛은 마법으로 그를 고문했고 맥그레이디는 그를 사라지게 하라고 명령하며 그가 심연으로 던져질 때 영원한 고통을 기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떨어질 때 미소 짓던 바이올렛을 떠올렸다. 리암은 현재로 돌아와 그 소녀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리암은 그와 싸우다 배신한 백인 부대 전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전사들이 힘과 기억을 물려받아 300년마다 환생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틀림없이 바이올렛의 새로운 화신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가 리암에게 다가왔고 막 말을 하려는 순간 리암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에게 달려들어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나타날 줄 몰랐다며 덕분에 찾는 수고를 덜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바이올렛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바이올렛이 누구냐고 물었다. 리암은 그녀의 목을 잡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저지른 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이해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리암에게 바람 마법을 시전해 강한 바람으로 그를 밀어냈다. 리암은 그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서 훔친 바람의 신의 힘으로 공격했기에 교활하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렛은 그 힘을 쓰고 지쳐 보였습니다. 리암은 그녀에게 이 힘이 쓸모없는 보물이라며 그녀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진정한 힘의 10%도 못 쓴다고 했어요. 리암은 바이올렛에게 그녀가 그 힘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도둑맞은 힘을 되찾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 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며 피를 토했습니다. 마법 사용의 부담이 이 연약한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치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절했어요. 의식을 찾았을 때 침대에 누워있고 바이올렛이라 알고 있던 소녀와 수석 집사가 옆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소녀는 그가 깨어난 것에 기뻐했지만 리암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보며 왜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가 일어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집사장이 개입하여 카이 주인님에게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암은 혼란스러워하며 구해줬다는 말을 반복했고 집사장은 그가 쓰러졌을 때 치료해주고 안전하게 궁전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브리짓 아가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의 상처가 정말로 치유되었고 그런 약한 상태에서 그녀가 그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음을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다시 비올렛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소녀는 자신이 그의 반친구 브리짓 포르테스큐라고 주장하며 왜 그가 계속 그녀를 바이올렛이라 부르는지 정말로 그녀를 잊었는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그녀가 기억상실을 가장한다고 비난하며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생에 자신에게서 바람의 신의 힘을 훔쳤다고 상기시키며 이것이 그녀가 바이올렛의 환생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 힘을 드러낸 후에는 다른 사람인 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리짓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이며 너의 힘과 전생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이를 보고 리암은 그녀가 계속 연기하는 것이 대단한 배짱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격렬하게 다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1200년 전 배신자들이 자신을 심연에 봉인했으며 자신이 리암 헤일이라고 말했다. 브리짓은 놀란 듯 그 이름을 반복하며 그가 전설적 인물인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그녀의 반응이 진심처럼 보여 그녀가 자신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이상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고 정말로 기억 못하는지 궁금해하며 마법을 쓰려 했지만 갑자기 집사가 개입했다. 보라색 에너지를 사용해 애를 멈추고 숙녀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리암은 그의 수석 집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암은 그를 모리신이라 부르며 누구 편인지 물었습니다. 모리신은 항상 리암 편이라며 그래서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카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이 몸이 더 이상 카이의 것이 아니고 이제 리암 헤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뜻인지 물었다. 모리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리암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모리신은 다시 질문하며 지금 이 몸에 있는 영혼이 카이가 아닌 리암 헤일의 영혼인지 확인했습니다. 리암은 동의하며 자신과 카이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후 브리짓은 끔찍하다고 말했고 모리샤는 리암이 환생의 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예상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재앙의 악마와 싸우는 백인 부대 전사들이 그들의 기억을 계승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1300년 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리짓은 그녀가 소유한 바람의 신의 힘이 과거 생애에서 그녀의 인격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그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과거의 자신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바람의 신의 힘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리암은 미소 지으며 당연히 힘을 돌려줄 것이라 했지만 그것이 문제의 끝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재앙의 악마와 함께 갇혀 1300년 동안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상기시켰고 배신자들에게도 같은 고통이 닥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리암은 그들이 자신을 다시 데려온 것이 실수였으며 그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 기억상실을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면 먼저 그들의 기억을 되찾아준 후에 복수를 해야만 자신의 복수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브리짓에게 독심술로 기억을 잃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리샨이 개입해 카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은 약한 얼음 마법이라고 설명했어요. 리암은 간단한 주문도 못 써서 좌절했고 브리짓으로부터 바람의 신의 힘을 흡수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암은 마법 수련을 마친 후 복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샨과 브리짓은 그가 아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모리샤는 이미 독심술을 배웠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암은 가장 강한 왕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가능성을 배제하며 비꼬듯이 그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모리샨에게 이 능력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당분간 식사를 준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훈련을 시작하며 카이의 잠재된 마법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이 몸이 그의 원래 몸을 능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약한 몸이 강력한 마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마법을 채널링하려 했지만 몸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를 토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며 밤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모리샤는 리암이 힘든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멈추라고 간청하며 더 이상 무리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리암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모리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리샤는 리암이 의지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집중력에 감명받았다. 모리시는 그에게 음식을 주며 이 요리가 마법을 안정시키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먹어달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복잡한 마법진을 소환하며 집중 훈련을 계속했고 이틀도 안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지 낮은 등급의 마법이었지만 그는 마음 읽기와 능력 흡수를 마스터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이 몸과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리암은 모리샨이 그를 위해 남겨둔 음식 바구니를 보고 그 요리가 마력을 안정시키는 재료로 준비되었다는 그의 말을 기억했다. 갑자기 카이의 기억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떠올렸다. 그는 카이가 초라한 상태로 궁전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형편없는 주인이라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카이는 모리샨에게 궁전을 떠나고 싶을 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샨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카이의 기억을 떠올린 후 리암은 앉아서 그에게 남겨진 음식이 거의 상할 정도로 오래된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문에 있는 한 지점을 만져보고 예상대로 피라는 것을 알았어요. 리암은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얼굴과 눈이 피로 덮인 수석 집사를 발견했습니다. 리암은 비명을 지르며 수석 집사를 부르고 즉시 치료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도우려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치유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걸 아쉬워했다. 그는 그를 붙잡고 기다리라고 하며 치료사를 찾겠다고 했다. 치료사를 데려온 후 출혈이 멈추고 골절이 치료되었습니다. 치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부기,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그의 오른쪽 눈 상태에 대해 물었고 치유사는 슬프게도 그 눈의 시력이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암은 적의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리샤는 주인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지만 리암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공격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 리암은 차갑고 분노에 찬 얼굴로 궁전을 떠났다. 다른 곳에서 리암은 마법진을 써서 공격을 시작했다. 조슈아는 아버지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마시던 중 갑자기 장소가 심하게 흔들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궁전문에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외쳤습니다. 조슈아는 밖을 내다보며 거대한 문이 완전히 부서진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인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조슈아는 아버지의 정치적 적들이 암살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적이 많다는 걸 알았기에 조슈아는 이 맞춤 설계된 문을 부수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슈아는 경비병들에게 즉시 문과 방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한 목소리가 그를 막으며 경비병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리암이 방 입구에 나타나 자신이 찾으러 온 사람이 조슈아라고 말했다. 조슈아는 분노하여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리암에게 달려들었지만 리암은 얼음 마법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쓰러졌고 리암은 조슈아에게 비꼬며 단순한 경호원들로 자신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좌절하여 저주를 내뱉고 불덩이로 리암을 공격하려고 불 마법을 썼습니다. 리암은 얼음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냈고 폭발의 힘으로 조슈아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패배한 조슈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외쳤고 하인들에게 뭔가 하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누구도 그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리암이 다가와 왜 여기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두려운 목소리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날카롭게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게 거짓말할 용기가 있나요? 조슈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리암은 조슈아에게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경고하며 이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의 아들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리암은 조슈아가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어 제멋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에 집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진짜 문제는 조슈아와 공모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조슈아의 눈에 대며 그의 수석 집사가 뛰어난 마법 사용자라 조슈아 혼자서는 그를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그날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평소 따르던 사람들 외에 누가 있었는지 물었다. 조슈아는 더듬거리며 다른 사람은 없다고 부인했다. 리암은 화가 나서 그에게 질문을 반복하게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날카롭게 누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두려움에 무너져 목숨을 살려달라고 리암에게 애원하며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폐하 킹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리암은 아카데미 교장이 그의 퇴학 명령 취소가 키스경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즉시 떠올렸다. 리암이 상황을 연결하고 있는 동안 조슈아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리암은 키스가 카이의 진짜 적인지 궁금했습니다. 조슈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폐하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리암은 침착하게 괜찮다며 직접 키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리암이 다시 마법을 준비하는 걸 보고 놀라 이유를 물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리암은 단순히 고백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의 수석 집사의 시력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슈아는 리암이 정보 수집이 아닌 복수를 위해 왔다고 하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암은 그가 카이를 괴롭히는 걸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수석 집사를 건드린 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자비를 구했지만 리암은 다가가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법으로 조슈아의 눈을 뽑아냈고 조슈아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중에 궁전에서 리암은 눈에 붕대를 감은 모리샨을 찾았습니다. 모리샨은 그가 무엇을 들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암은 유리병에 든 누나를 보여주며 복수의 전리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샨은 경악하며 그것을 정원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리암은 농담으로 진열장에 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모리샨은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모리샤는 리암이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리암은 이 트로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도 복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리암은 모리시안에게 다른 공격자에 대해 물었고 모리시안은 뒤에서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조슈아에게 공범 이름을 자백하게 했는데 그 이름은 키스 왕자였습니다. 리암은 모리샨에게 프린스 키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모리샤는 잠시 침묵했고 리암은 그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리시아는 리암에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그의 바람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고 이에 모리시아는 리암이 자신을 대신해 복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더 이상 카이 마스터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리암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동의했지만 카이가 마오리신을 동료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암은 카이가 자신에게 몸을 줬기에 빚을 졌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카이가 원했던 일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이를 죽인 범인이 케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암의 기억 속에서 조슈아는 눈을 잃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리암은 조슈아의 궁전에서 그 장면을 떠나 쓰러진 여성을 옮기고 그녀를 돌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자비를 구하는 조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리암은 그에게 수석 집사의 복수를 했고 빚을 갚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를 위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암은 조슈아를 붙잡고 카이에게 약을 먹여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조슈아는 명령을 받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리암은 그 명령이 키스 왕자에게서 왔는지 물었고 조슈아는 맞다고 하며 키스가 그 사실을 밝히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어요. 조슈아는 바닥에 남아 몸부림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리암은 모리샨에게 카이를 위해서라도 키스를 신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샨은 그를 막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아 마스터 카이가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스터 카이가 정말로 죽었다는 의미인지 물었어요. 모리시는 마스터 리암과 카이의 성격이 잠시 바뀐 것일 거라며 희망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리암은 끔찍한 진실을 말했어요. 카이는 악당들에 의해 약물을 강제로 먹고 고통 속에 죽었어요. 그래서 리암의 영혼이 그의 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는 한 몸에 두 영혼만 있을 수 있다며 카이의 영혼과 성격은 이제 이 몸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모리샤는 충격과 부정 속에 무너졌고 카이 주인의 친절하고 온화함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는 카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친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기억에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했어요. 분노와 슬픔에 젖은 모리샤는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리암 사부에게 카이 사부를 위해 복수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리암은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항상 그럴 생각이었다고 답했어요.